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기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상황별 응급처치 2편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들 중에서 조금 더 저번 시간에 비해서 좀 더 심각한 부상들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도 언제나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중해서 수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수업은 저번과 똑같이 운동상해와 응급처치 두 가지로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학습 목표는 저번처럼 똑같이 첫 번째, 운동상해의 원인을 알고 예방과 치료 방법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응급처치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 머리에 인지하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운동상해의 종류 네 가지는요, 골절, 탈골, 화상, 열사병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학교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첫 번째인 골절로 바로 가볼게요. 골절이란 여러분들이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의미를 해요. 골절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염좌, 인대가 늘어났던 염좌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치료 방법을 볼게요. 자, 골절 부위. 여러분들이 골절당한 이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다는데, 부목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자, 뭐 종이 상자, 딱딱한 종이 상자라든지 우산 또는 어떤 철골 구조로 이루어진 딱딱한 어떤 물건으로 부상 부위를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 부상 부위가 흐느흐느 움직이지 않게 딱딱한 물체로 고정시켜서 묶는 거를 부목한다고 하거든요. 부목. 그래서 부목을 이용하여서 고정시킨 다음에 병원으로 이동해야 이 골절된 부위가 덧나거나 더 심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뼈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흔들어 보지 절대 마시고요. 우산이나 그런 어떤 부목을 이용해서 꼭 그 부상 부위를 고정시켜서 병원을 이송하셔야 되고요.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경우를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 영상이나 어쩌다 봤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심한 복합골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합골절과 단술골절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단술골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뼈에만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예요. 이것도 많이 아프지만 복합골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복합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뼈가 튀어나왔다 했죠? 뼈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제자리에 있던 뼈가 튀어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던 혈관, 피부, 내장, 신경계를 건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굉장히 치료도 어려워질 수 있고 부상 위험도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많이 손상되어서 혈관, 신경, 내장이 동시에 손상된 경우를 복합골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술골절의 경우에는 부목을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지만 복합골절,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복합골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19가 빨리 오기 위해 전화를 빠르게 하길 바랍니다. 자, 골절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대가 늘어났던 염좌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부상일 뿐더러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이스 요법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탈골이에요. 탈골. 탈골은 관절이라 함은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그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팔꿈치. 이런 관절에서 뼈가 어긋난 거예요. 원래 뼈가 일자로 있어야 되는 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럼 만약에 탈골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손가락이 빠졌다, 어깨가 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손상된 상태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손가락이 만약에 빠졌을 때 끼워 맞추는 민간요법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끼워 맞췄는데 이게 뼈가 잘못 끼워 맞춰지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될 정도로 크게 붓습니다. 뼈가 잘못 맞춰져 가지고 이 혈액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이 부위가 엄청 붓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끼우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탈골됐으면 어떻게 해라? 부목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좀 딱딱한 종이를 댈 수 있겠죠. 새끼손가락이라고 치면은 부목을 한 상태로 그대로 병원을 가져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탈골과 골절을 배워봤는데 탈골과 골절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라이스 요법으로 치료를 계속 병행을 해야겠죠. 자, 레스트 휴식을 하시고 아이스
자, 얼음찜질. 언제까지? 48시간. 2일 내에는 얼음찜질을 10분, 20분씩 3, 4회 하셔야 되고, 컴프레션. 탄력 붕대로 압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압박을 하면 붓기도 빠지고 피멍도 빠진다고 했었죠. 마지막에 엘리베이션. 심장보다 부상 부위를 높게 위치해서 이 붓기를 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발 다쳤으면 그 베개에다가 발 올리고 자라고 하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라이스요법 잊지 마시고, 냉찜질과 온찜질 차이점 저번 시간에 퀴즈 질문으로 다시 한번 복습했을 겁니다. 냉찜질을 통해서 48시간 이내에 붓기를 빼내고 진통을 줄여주시고요. 온찜질을 통해서 2일 뒤에는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화상입니다. 화상.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 혹은 땅에 넘어졌을 때 마찰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화상은 열에 의한 피부 손상을 의미하죠. 자, 1도부터 4도까지가 있어요. 먼저 1도부터 4도가 어떤 건지 다음 장에서 설명해 줄 거고요. 오른쪽에 한번 치료 방법 봅시다. 자, 시계나 반지처럼 열 전도율이 높은, 만약에 화상을 입었는데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럼 이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열 전도율, 열을 갖고 있는 그 효율이 너무 높아서 계속 뜨거운 상태예요. 근데 이걸 계속 끼고 있으면 당연히 이 반지를 낀 부위가 화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계나 반지처럼 장신구는 반드시 최대한 빨리 벗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화상을 입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화상 부위를 찬물 또는 받아둔 얼음을 둥둥 띄워둔 얼음물에 담가두는 게 중요해요. 이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최대한 빨리 할수록 여러분들 물집이 잡히거나 상처가 덧나는 걸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화상 부위에 여러분 2도 화상 정도 같은 경우에는 물집, 수포, 이렇게 여기에 화상을 입었을 때 수포, 물집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를 약간 이상하게 꼭 사람이라면 터트리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그걸 터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터트리면 안 됩니다. 상처가 덧날 수 있어요. 병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요. 약한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얼음물이나 물에 열을 식힌 다음에 화상 연고를 바르면 되지만 3도, 4도처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심한 화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응급처치를 119 구조 요원들님들께 받은 후에 병원에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1도부터 4도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요.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름에 바닷가 가면 피부가 열에 의해서 이렇게 까지는 경우 있죠. 그 정도의 열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걸 1도 화상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한 5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가 새로 자라면서 벗겨지게 돼서 괜찮고 연고만 발라주면 됩니다.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라면 뜨거운 물을 만약에 실수로 피부에 닿았을 때 이런 뜨거운 정도에는 2도 화상인데요. 수포, 물집이 생겨요. 물집 터트리면 돼요, 안 돼요? 물집 터트리지 마시고 화상 연고를 바르시기 바라고요. 3도와 4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지만 혹시라도 심한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와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나깨나 뭐조심? 그렇죠, 불조심 하셔야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굉장히 빠르죠? 마지막은 여러분 체육 시간에, 특히나 여름 체육 시간에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사병, 열사병이에요. 여러분 흔히 더위 먹는다라고 하죠. 더위.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장시간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지럼증 또는 구토 증상 이런 걸 느끼게 된 경우를 일사병, 열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일사병과 열사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사병이 좀 더 심하게 진전이 되었을 때 열사병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대요. 그래서 일사병으로 통일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뜨거운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다가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 또는 탈수 증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탈수 증세가 오게 된다면 먼저 나무 그늘 밑이나 또는 어떤 벤치 아래 그런 그늘이 있는 시원한 곳으로 가서 겉옷을 벗어야 돼요. 겉옷을 벗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울 때 있잖아요. 더울 때 막 낑겨 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싫죠. 옷도 똑같습니다. 옷이 낑겨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더 더위를 느끼게 되고 압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옷은 벗어주고 더 통풍이 잘 되는 큰 옷으로 입어주셔야 하고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편안한 자세, 거상 자세겠죠. 거상, 엘리베이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데, 이 소금물은 여러분들 그 벌칙으로 먹는 그런 진한 소금물이 아니라요, 한 3% 소금 조금에다가 물을 많이 섞은 소금물을 먹게 되면 여러분 땀 흘리면 이 땀이 짜요, 안 짜요? 짜죠. 왜? 몸에 있던 그 수분과 그 물과 그리고 몸에 있던
염분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땀으로. 그래서 그 염분과 수분이 혈액에 있어야 잘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분과 수분을 빠르게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만약 소금물은 솔직히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땐 이온 음료를 물이랑 5대5로 섞어서 마시면 수분 섭취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끼리 막 벌컥벌컥 게토레이 통에다 마시는 거 봤죠? 그게 대부분 이온 음료와 물을 섞는 걸로 쌤이 알고 있거든요. 수분 섭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누워있는 동안 주변의 동료들은 얼음팩이나 그 물에 젖은 시원한 수건으로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목이나 손목, 그리고 몸 윗부분, 상체 부위를 닦아주면 훨씬 나아져요.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일사병으로 쓰러진 경우에 그늘로 옮기시고 옷을 통풍이 잘 되게 겉옷을 벗겨준다던가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시고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먹게 한 다음에 얼음팩이나 물에 젖은 수건으로 몸을 좀 닦아주면 금방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배워봤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응급상황 대처 방법 2편까지 완료했어요. 자, 이 2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응급상황까지 알아봤고요. 3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응급상황 1편과 2편에 대한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낼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시간 안에 작성해서 내야 출석 인정되니까요. 꼭 1편, 2편 복습하시고 3번째 시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등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CPR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